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런 분들이 그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아주 문제가 있는 어떤 판결을 했다. 설사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4대4로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4대4가 됐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은 돌아간 거 아닙니까? 이게 만장일치로 나올 수가 없어요. 미국도 그 뭐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할 때 당파적으로 하죠. 보수적인 분하고 다 하죠. 그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약점이고. 그러니까 헌재나 대법원이나 이런 선관위는 최종적인데요. 법원은 그 약점이 있고 그런 어떤 사법의 정치화의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체제보다 좋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이번 헌재 사건 같은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나는 저 법관으로부터 못 받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기각됐죠, 이 신청이. 그러자 이번에는 스스로 빠져 회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회피 신청서를 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피며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낸 재판관 3명은요, 지금 뭐 다 알려졌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등등 의심이 있는 행적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행의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 SNS에서 소통을 해왔다. 뭐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친동생 문제, 정계산 재판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의 공동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에 근무 중이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자,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대표님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객관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뭐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9명의 원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게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제척하기는 어렵고요. 2명도 겨우 채워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기피 신청을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했는데 만장일치로 이걸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피 신청한 걸 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회피를 요구한 건데 알아서 먼저 빠져주십시오 하는.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뭐 8명으로 지금 심리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관 개인의 무슨 SNS라든가 정책 성향을 가지고 공격을 해. 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왜요?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정치적 성향도 있고 SNS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헌법재판소라는 거는 당파적 다양성을 위해서 국회 추천목을 아예 둔 거예요. 그런 기관이에요. 대통령도 3명을 지명하게 돼 있고 대법원장도 3명 지명하게 돼 있고 국회도 3명을 지명하게 돼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요. 그럼 국회 그래서 이번에도 2명을 그 마은혁 재판관까지 해갖고 민주당이 한 거고 1명을 지금 국민의힘이 한 거잖아요. 그럼 그럼 그 국민의힘에서 지명한 분하고 추천한 분하고 대통령 목소리는 다 뺍니까? 그럼 대법원장이 추천한 분만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런 분들이 그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아주 문제가 있는 어떤 판결을 했다. 설사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4대4로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4대4가 됐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은 돌아간 거 아닙니까? 이게 만장일치로 나올 수가 없어요. 미국도 그 뭐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할 때 당파적으로 하죠. 보수적인 분하고 다 하죠. 그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약점이고. 그러니까 헌재나 대법원이나 이런 선관위는 최종적인데요. 법원은 그 약점이 있고 그런 어떤 사법의 정치화의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체제보다 좋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선관위하고 헌재는요. 정당 추천목이라고 있습니다. 방통위도 있고 다. 그는 당파적 다양성을 주장하라고, 그 반영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됩니까?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하죠. 우린 또 그렇게 믿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수 일각이나 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 전략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보여요. 그리고 타당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자기들이 비판하는데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매우 부적절하고 타당하지도 않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정파적 다양성을 띠는 것은 그 구조상 당연한 것이다. 정당 추천목을 뒀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당 추천목을 뒀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두셨단 말이에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4대4가 나온 것도 그것도 당연한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서로 그렇게 해석할 거 아니에요, 4대4는. 어떻게 이거를 저 4명은 저렇게 결론 내릴 수 있지? 또 반대층은 어떻게 저 4명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지? 그런 거죠. 사안 자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니, 방통위원장 된 지 이틀밖에 안 됐고, 근데 어떻게 탄핵을 하냐? 그럼 뭘 했다고. 또 한쪽에서는 2인 체제라는 것이, 그거는, 부당한 거다. 정당성이 없다.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대로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 해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다툴 수는 있지만 그 개인의 사생활 또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 들쑤셔갖고 페이스북에 뭘 올리고 옛날에 누구랑 친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보수 재판관들 뭐냐면 윤 대통령 개인적인 친소관계 이런 거 따지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재판이라는 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는 그렇게 해갖고, 뭐를 얻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 중도층, 바라보고 있는 중도층들 입장에서 보면 동의가 잘 안 될 거예요. 보수 일각에서는 그건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그분들 모를 거예요. 왜 이 당파적 다양성을 위해서 정당 추천목을 뒀는지도 들어보면, 그런가? 이럴 수도 있는 분들도 있죠. 정확히 전달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선동할 일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결과를 보면 정확히 4대4인데요. 탄핵의 사유는 정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과연 제적위원, 2명의 제적위원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법리 문제, 해석의 문제를 이틀 근무한 사람을 탄핵된 것이 정당하다. 아주 중대한 법 위반이다라고 본 분이 딱 그 네 분이라는 거는요. 그 네 분이 뭔가 법리보다는 정치적 신념을 내세우는 거 아니냐는 우려는 있습니다. 선입견이고 편견이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결을 할 때 그 사람이 방통위원장 돼갖고 이틀이 아니에요. 2인 체제에서 결정한 게 탄핵 사유지. 2인 체제가 그런데 제적위원이 맞다라고 본 4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4명은 그렇게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4명. 법리,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법관들끼리도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는 사항을 방통위원장이 그렇게 해석한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인신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대법원도 소수 의견이 있어요. 만장일치가 안 나온다니까. 자, 그러면 2인 체제를 탄핵 사유 정당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게 정치적인 어떤 편입견을 가지고 했다. 그 반대로 해석해. 그 4명은 이게 탄핵을 기각한 분들은 반대쪽에서는 반대로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들은 탄핵 사유가 있는 사람을 정책 이유로 기각했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세상에 어떤 재판도 대법원이 판결할 때 다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소수견을 남긴다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대선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도 그 한 표 차이로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 반대 측에서는 저 사람들은 당파적인 정책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해석하고 가는 거죠. 아니, 여기서 법리적으로 예를 들면 임 변호사가 이 사람들은 약간 이게 법리가 아니라 그걸 넘어선 걸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다 그렇게, 반대도 그렇게 해석하죠. 정치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당 추천목을 줬다라는 말씀에,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정당 추천목이 없어도 대법관들이 모여도 의견이 같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같은 결론을 내린 것도 시간이 흐르면 다르게 판단한다니까요. 시대의 그 흐름을 반영하죠. 헌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당 추천으로 이렇게 3인을 뽑게 된 것은 정당이 적당히 어느 정도 서로 간에 다 협점을 모색하여 추천해달라는 뜻 아닐까요? 지나치게 서로 각 정당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 극단적인 사람들을 뽑아달라는 뜻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좀 인용하는 면이, 당연히 그러니까 합의하로 하라고. 그 보수 측은 그렇게 안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공격하는 거는 부적절하고 부당하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억지로 우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무슨 저 이제 계속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여쭤볼 수 없으니까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시각이 여러 시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반대 측에 또 더 많은 사람 혹시 구조적 문제는 아니냐는 거죠. 지나치게 이제는 악용하고 있으니 양 정당이.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건 남용이라는 건 다 나쁜 거예요. 약도 오남용하면 안 되듯이 제도가. 그러니까 스티븐 레비치키하고 데니엘 지블레이슨 측에 보면 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도 나오고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 지배하는가도 헌법상 주어진 합법적 권한. 탄핵이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합법적으로 탄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오남용, 남용한다는 건 권력을 그래서 제도적 자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보수든 진보든 이 구조가 정당 추천목을 두면 그래도 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그 수많은 유언 법률을 판단하고 정책인 탄핵을 심판하는 데니까 적어도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어요. 진보가 했든 그걸 갖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거 정당이 추천하는데 그거는 정당이 걸러내야 되는 문제지. 응? 어느 정당은 제대로 걸러 어느 정당은 그렇게 볼 수가 없다니까요. 제 눈에는 다 같이 문제 있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정당이 그 책에도 보면 문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도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다. 또 얘는 대선 후보가 된다. 그럼 정당이 문지기 역할을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경을 선포했다.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한 건데 그 또 국민의힘 정당이 문지기 역할을 안 한 거죠. 못 한 거죠. 그럼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그 문지기 역할이 충분히 됐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민주당의 몫이에요. 그러면 반대의 보수 측에서 지금 된 분들은 다 문지기 역할을 했냐는 거예요. 그거는 민주당에게 그 추천 몫이 있고 여야가 합의한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해놓고 간 거예요. 2대1로. 그전에는 그 원래 한 명 하고 한 명은 여야 합의를 하는데 의석 구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건 추경호 원내대표가 인정을 한 거예요. 2대1로 하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끝난 얘기라니까요. 끝난 얘기고 청문회를 했고 청문회가 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했느냐라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다음에 국회 인준의결을 다 거쳤어요. 이 인준의결 거친 거를 최상목 권한대 한독수 대행은 안 했고 최상목 대행은 2명은 하고 1명이 그 합의가 안 됐으니까 합의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회 인준의결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해놓은 거고 그 결론이 오늘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당이 합의한 대로 추천을 2대1로 했고 그 세 분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쳤고 가장 중요한 국회 인준의결을 다 통과시켰다. 그런데 정작 최권한대행은 이것이 각하돼야 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은 낼 수 있지. 이게 행정부하고 입법부의 그 권한에 관한 다툼이 있는 거니까 입법부는 행정부가 그 권한이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 왜? 이게 우리가 인준의결 한 사람을 왜 임명하지 않느냐. 그리고 행정부는 이거는 보면 합의로 하게 돼 있는데 합의가 명확하냐. 그 두 분은 합의가 명확한 것 같으니까 내가 했고 이 마은혁 재판관은 합의가 좀 모호하지 않느냐. 그런 걸 주장하지만 그래서 그걸 행정부하고 다투는 입법부가 싸울 수는 없으니까 이걸 헌재로 보낸 거고 헌재가 판단한다니까요. 그리고 헌재가 판단하면 그 뒤에는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더 판단할 기관이. 그렇게 단심제잖아요. 헌재는 단심제고 그걸 우리가 그렇게 가기로 한 거기 때문에 3심제여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이 최종 판결하고 그 뒤에는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는 게 민주주의라니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을 나올 때까지 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 앉혀놓을 수가 없고요. 똑같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을 제척해야 된다. 회피해라. 우리 기피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그 동일한 룰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요,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요, 그 임명한 사람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그러면 다 기피 대상이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행한테도 3명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할 때 심리 정족수가 7명인데 물론 그거는 처음에 그 기책 사유는 민주당한테도 있죠. 왜? 8명을 그전 탄핵은 말더라도 8명 방통위원장부터 감사원장 뭐 경찰청장 중앙지검장 다 보낼 때는 이것이 6명밖에 없을 때잖아요. 그러면 7명이 심리 의결 정족수니까 채워줘야 돼요. 안 채워줘 갖고 헌재가 6명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 정치권의 책임이 있죠. 그러나 마은혁 판사가 예를 들면은 과거에 인민노련도 했다 이런 그게 사람들 과거를 다 파서 이 사람은 이혼한 적도 있고 이 사람은 불우한 가정에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요. 모든 사람이 그런 비판 공격으로부터는 다 흠결이 있어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이 재판을 제대로 하느냐는 거지. 아니, 지금 제도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 이력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냥 과거 일이다. 법률가의 양심을 믿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민선 변호사가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 이런 이력이 있고 사는 것도 이 사람 적절하지 않아 재판장에 들어올 수 그렇게 받아들이겠어요? 이 이력 때문에 민주당이 추천한 건 아닐까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임 변호사가 좀 지나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한쪽에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사람이 극우적 시각에서 그 시각을 반영한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임명한지 우리가 독심술을 써갖고 민주당이 그렇게 했다라고 단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 반대 보수 재판관은 이 사람이 옛날에 이런 경력이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수에 이 사람을 했을 거라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맡겨진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해석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시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게 되면 그 권한쟁의 심판을 막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걸 빨리 진행하는 것마저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비판하고 있어요. 아니 한덕수가 더 급한데 한덕수 왜 탄핵 사건은 진행하지도 않고 권한쟁의만 이렇게 빨리 진행하고 심지어 변론제기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 기회를 하루 하고서 후다닥 하고 끝내버리고 벌써 선고냐. 그 문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 문제는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헌법적 이익이니까 지금 보수층에서는 대통령은 헌법 아래에 있어요. 위헌적 계엄이면 탄핵되는 겁니다. 위헌적 내란죄를 저지르면 구속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차적인 것도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야당의 지지자들은. 다시 말하면 탄핵 사유를 갖다가 처음에는 외교 기조도 넣었다 빼고 내란죄도 좀 빼자고 주장하고 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제가 여기 검찰도 없고 공수처도 없는데 그걸 계속 하자 그러고 내란 특검법도 기소가 돼도 다 이미 재판받고 있는 사람 수사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내란 특검법을 하자 그러고 내란 특검법의 문제는 다 떠나서 갖고 있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요. 삼권 분립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검찰의 행정부 소속이에요. 검찰이나 경찰은. 특검은 국회가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극도로 자제돼서 행사돼야 되는 겁니다. 탄핵도 마찬가지고 권한은 있지만 특검도 할 수 있지만 그건 극도로 자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을 5가지 사유로 탄핵을 했는데 5가지 사유가 탄핵의 사유인지 아닌지는 주관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151석인지 200석인지 명확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국회의장이 자의적으로 151석이라고 선언하고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보내놨으면 제가 봐도 권한쟁의 심판보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지금 거기 상당히 8명이 이미 가 있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70 며칠 만에 돌려보냈잖아요. 어떤 분들은 어떤 검사는 이거 각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예 사유도 안 되는 걸 탄핵한 거 아니냐라는 논의도 나왔어요. 자, 그렇지만 가장 급한 게 뭐냐 그러면 저도 주관적으로 법을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덕수 대행에 대한 걸 판단하는 이게 정족수가 이거 최상목 대행도 탄핵할 수 있는데 150일인지 200일인지 이건 제일 먼저 헌재가 명확히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0일이 아니고 200이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복귀해야 되잖아요, 지금. 저는 그때 한덕수 대행도 비판했어요. 왜 한덕수 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냐? 말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헌법적 위기인데 그럼 6명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가다가 계속 질질 끌다가 4월 18일 그 문영배 이미선 두 번 공은 못하면 앞으로 2년 6개월을 갖다가 권한쟁의 체제로 가자는 거예요? 저는 생각들을 좀 하고 얘기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얘기들을 해야지, 당파적으로들 지금 다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마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상태고 결국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으로 갔고요. 아마 오늘 결과가 나올 텐데 아마 결국에는 임명하라라는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걸로 유력하게 지금 예측이 되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을 안 할 걸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무조건요. 국회가 의결을 했냐 안 했냐 지금 잠깐만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해요. 국회는 제가 이제 국회법을 일단 인준 의결을 한 분이잖아요. 마은혁이란 분이. 후보가 아니라고요. 청문회 거치고 국회에서 인준이 된 분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헌재가 이 8명으로도 할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8명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4월 18일 이전에 하면 8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이거를 9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판결을 할지 몰라요.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이거는 여야 합의가 돼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헌재가 조직위기주의로 무조건 물론 9명이 될 가능성, 9명을 채워서 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는 봐요. 당파적인 건 저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헌재가 국회에 손을 들어주면 저는 행정부의 수장인 최대행은 내가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이런 게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입법부와 헌재가 사법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그걸 존중하겠다 하는 게 저는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라고 봅니다. 참 최상목 권한대행이 낸 의견서 중에 절차적 하자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청구를 했는데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법적인 걸 우리 민 변호사 더 잘 아시겠지만 우원식 개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장이 한 거잖아요. 국회의장이면 국회를 대표해서 한 거고 인준의결을 거쳤잖아요. 이미 이것을 권한쟁의 심판을 갑니다라는 의결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권한쟁의는 국회가 통과시킨 거를 행정부의 장이 임명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국회의장이 대표해서 한 거잖아요. 저는 제가 헌법 전문가나 이런 국회법이나 이런 거 잘 헌재법 이런 거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그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서 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헌재도 그렇게 판단하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그 결론을 내리면 행정부의 장은 이런 것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하면 존중하겠습니다 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끝까지 임명을 안 해요.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까요? 또 탄핵 받쳐야 들어가게 될까요? 탄핵을 할 수 있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탄핵하면 되겠습니까? 빼들면 안 된다. 아니 그거는 국가 시인들 나라 생각들을 좀 해야죠. 여당이고 야당이고 어느 당을 지지하든 당파적으로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갖고 지금 이 상황에서 밀어붙이려니 이게 민주주의고 우리가 이렇게 가서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들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합시다 이거는. 예. 이건 너무 많이 얘기를 했고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으니까. 예. 네. 만약에 마은혁 재판 후보자의 구인 체제의 헌재가 완성되면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예단할 수 없죠. 그건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인 체제로 가면 제일 좋지만 구인 체제가 아니어도 8인 체제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 8인 체제 때도 기각될 거라고 봤던 분은 이 중에 누구는 성향이 어떻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법관들, 재판관들의 법률 양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거를 나오지도 않은 거를 이 사람이 이러니까 이럴 걸 그건 매우 잘못된. 그 지금 국민의힘 생각은 기각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하는 거겠죠. 3명이냐 4명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파적인 거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어떤 판결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민주주의가 강한 거는 양심을 우리가 재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들어있고 가슴속에 있는 거 어떻게 우리가 너는 이러니까 빨갱이야, 너는 이러니까 극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 생각이 있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규정을 합니까? 그 사람 이력과 그 사람 가지고 어떻게 세상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그게 예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논란 자체가 불필요하다. 빨리 임명하고 빨리 절차대로. 저는 9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국회에서 인준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럼 마은혁 판사에 관한 문제는, 그러면 그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말든가, 끝까지. 그러면 합의된 2명만 먼저 하자고 하든지. 그건 다 얘기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보수적 시각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과거 이런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뭐 이래서 이렇게 판단을,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논란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논란이 계속 그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내내 지금 질문이 그런 거로 지금 돼 있으니까 제가 이 문제는 제가 충분히 답변을 했으니까 이거 갖고 알겠습니다.